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She said, hey, what do you want? When does my knee 3부 시작합니다. 북미 회담 시작 우리 시간으로 6월 12일 오전 10시 현지 시각으로는 오전 9시로 확정이 됐는데요. 회담 개최 가능성이 언급됐던 몇몇 장소 중에서도 가장 유력 후보지인 바로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 확정과 더불어서 이 종전선언도 구부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이 한반도 정말 항구적인 평화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과정에서 역할들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개최가 되는데 오랫동안 이 통일 관련 업무를 해오신 분으로서 감회가 굉장히 새로우실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십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분단 70여 년 사이에 비춰보면 지금처럼 이제 남북 관계가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그 덧붙여서 이제 북미 관계도 여러 가지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역사상 유례 없던 거고 어떻게 잘만 저희가 하면 한반도에 있어서의 분단의 구조를 이제 변화시키고 이제 평화 정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관님, 싱가포르가 이 최종 회담지로 그것도 센토사 섬이 지정이 됐는데요. 어떤 뭐 네네. 의미랄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싱가포르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 번영의 이제 상징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의 미래를 보여주는 이제 상징적 장소로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협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핵 문제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잘 해결됐다면 이제 평양이나 워싱턴에서 하는 게 청천적인 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됐다는 것은 이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네. 난제가 있고 서로 풀어야 된다는 그런 협상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제3지대로 협상 장소가 만들어져 형성이 됐다라는 것은 서로 아직까지 풀어야 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럼요. 많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예. 네. 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에 우리 외교부 당국자들을 파견하는 방안도 좀 검토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네네. 그런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그거는 이제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요. 이제 핵 문제가 이제 북한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보다 더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협의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소 이제 미국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런 가능성은 낮습니다만은 현재서 이제 북한 측하고도 서로 접촉을 해서 서로 이야기할 그러한 그 저희가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북미 간의 협상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대표 가서 서로 이제 그 협의도 하고 했던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회담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은 됐지만 그 과정을 보면 상당히 뭐 난제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트럼프 네네. 미국 대통령이 이 회담을 깨버리겠다라는 발언도 하고 네네. 그랬었는데요. 그런 네. 그 어려움과 난제들은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핵 문제라고 하는 즉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하나의 축과 함께 이제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하고 경제 지원 이 두 개 양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두 개 양축 간에 이제 일종의 이제 교환인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그런 교환의 과정이 이제 서로가 이제 보는 데 있어서 이제 이게 또 서로 합의할 만한 교환이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논란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서로가 일종의 이제 그 힘겨루기인 거죠. 이제 네. 그런 이제 차원에서 이제 벌어졌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말하면 이제 북한이 좀 더 체제 안정과 경제 지원에 대해서 수요가 크다라고 네. 생각하니까 이제 북미 회담을 취소하겠다라고 일단 크게 한번 이제 힘을 썼던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판이 깨지면은 이제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정과 경제 지원 자체가 이제 깨져버릴 방향이 수도 있다. 틀어지니까 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도 많이 표현했지만은 네. 북한이 갑작스럽게 이제 이 태도를 바뀌어서 이제 들어왔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두 개 축 간의 거래가 쉬운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서로가 이제 힘겨루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 네.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거래가 아니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결국은 그럼요. 이제 북한과 미국이 이렇게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은 두 국가의 정상이 만나는 건 지금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과거에 네.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만나려고 했다가 뭐 안 됐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갖고 앞으로 굉장히 더 큰 발전의 가능성, 서로 만남의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 차관께서 생각하시는 이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의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핵 문제가 이제 그 NPT 체제라는 국제적인 그러한 그 통제 시스템과 관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게 이제 북한의 핵 개발이니까 이런 핵 문제를 이제 종결 짓는다는 게 이제 그 큰 의미가 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한반도에서의 그 분단의 그런 그 원인이 됐던 이제 어떤 그 적대 관계인 거죠. 그리고 또 지금의 이제 휴전 협정인데 이런 네. 체제 자체가 이제 변화가 되니까 이제 그게 아쉽지만 이제 우리가 남북이 이제 주체가 되면 좋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이제 미국이라는 국제사회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여하튼 북미 간의 회담에서는 비핵화 문제를 종결짓고 네. 그리고 또 한반도의 분단의 그런 체제 자체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네. 그런 큰 이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문제 결국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시고 그다음에 네. 이 전쟁의 종식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뭐 휴전 상태 아니겠습니까 남과 북이. 그럼요. 그래서 예, 이걸 예. 그러면 종전으로서 완전히 전쟁을 종식시키는 그런 논의와 그런 결과물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체제 보장 속에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의 소위 북한식 표현에 하면 적대시 정책의 이제 폐기를 북한이 원하는 거란 말이죠. 네. 이제 그러려면 지금의 이제 휴전 협정, 이제 휴전 상태를 이제 정전 상태로 변화해야 되는 게 첫 걸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핵화와 함께 체제 안전이라는 그런 협의를 할 때 그거는 반드시 들어가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논의되는 것처럼 이제 최소한 이제 그 종전에 대한 그 선언 자체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커다란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장관님, 북한이 지금까지 뭐 취해온 정책은 어떤 뭐 핵이나 이런 것들 개발을 통해서 본인들의 이익과 본인들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식이었는데 왜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이렇게 지금 세계 국제 무대로 나왔을까라는 여러 가지 평가들도 있는데 우리 차관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은 참 그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이제 북한이 이제 그 크게 보면 이제 강국이라는 것을 강성대국이라는 것을 이제 희망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적으로 강국,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강국, 경제적으로 강국인데 네. 이제 본인들 스스로는 이제 정치 군사적으로는 이제 강국이 됐다. 이제 나머지 하나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일종의 이제 남북 관계도 변화해야 되고 북미 관계도 변화해서 제재가 완화돼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비핵화라는 것도 일단은 이제 본인들 스스로가 군사적 위협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니까 군사적 위협만 해소된다면 즉 체제 안전만 보장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만 보장된다면 본인들의 이제 마지막 남은 꿈인 경제 강국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네. 차원에서 북한이 지금 김정은 이제 위원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이게 그 남과 북의 평화, 한반도 이 평화 체제 구축의 문제는 남과 북의 네. 문제를 넘어서 그 주변 6개국의 어떤 이해관계도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네. 문제를 좀 앞으로 또 풀어나가야 될 그 과제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관님께서는 또 보관이나 우리 그 대한민국이 가져야 될 정책적인 방향성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중심은 저희가 이제 과거에 2차 세계대전 이후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주변 강대국이 이제 결정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편입되거나 따라가는 형태가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지금 벌써 두 차례 남북 간 정상회담을 했던 것처럼 이런 남북 간에 있어서 뭔가의 틀을 마련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변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라든지 이런 주변국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동의하고 협력하는 네. 이제 그러한 체계로 저희가 이제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야만 이제 우리의 국익에 가장 우선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이제 이게 지금 올해의 국면을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끌어갔기 때문에 이걸 계속 유지를 하면서 네. 이제 주변국이 이제 미국, 중국이 같이 이제 참여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제 공동 이제 안보 체제를 이제 네. 구축한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지금 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특히 일본과 중국 바로 우리 그 주변의 네. 국가들의 좀 이해관계가 이 부분에서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그런 외교 정책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표를 뚜렷하게 하면서 주변국은 어차피 주변국의 개별적인 국가 이익에 따라서 이제 한반도 문제 접근하는 거란 말이죠. 네. 이제 우리의 입장에 뭐 선의적으로 동조한다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주변국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의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적극적인 그러한 이제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변 국가의 관계 설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북한과 이 미국들이 서로 그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중간의 브릿지 역할, 중개자 역할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려면 네,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비롯하는 외교팀들의 외교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지금이 절실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유엔이나 이런 국제 어떤 그 기구들을 통해서 이 한반도 평화 체제를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활동과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유엔을 통해서 하는 게 이제 필요하긴 한데, 근데 이제 유엔이 그 자체를 지켜줄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남과 북 특히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보다 적극적인 이제 입장 하에서 이제 그런 상황을 다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장악하고서 이제 끌고 가야 되는 네. 이제 그런 게 중요합니다. 네. 이 북미 정상회담이 유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만남을 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서로 협의에 대한 사안 자체가 태도남마식으로 한 번에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계속 그 수차례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미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 과정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 하고 1차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비핵화와 체제 안정 경제 지원에 대해서 큰 이제 원칙적인 그 틀에 대해서 합의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시점을 두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세부적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는 이제 그런 이제 형식이 될 거고 그러면 세부적인 협의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성과가 있으면 또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성과가 없다 그러면 다시 또 이제 덜컹거리다가 또 한 번 만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겠죠. 예. 결국 처관님이 북미 정상들이 한 번 만났다는 것은 그 만남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번 한 번을 통해서 네네.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단계 어떤 친밀도를 높여가면서 어떤 평화에 대한 분위기 그다음에 그런 관계의 확대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것은 변화의 주체가 북한인데 네. 이제 북한이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 이제 경계심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 경계심과 함께 새로운 무대로 나온 데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한 경계심을 완화시키고 두려움을 이제 해소시켜 주는 게 이제 우리나라 국제사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초기에 해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그런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닫는다는 것보다는 네. 조금씩 저희가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이제 계속 북한하고 소통을 해서 북한이 이제 경계심을 낮추고 자신감을 갖고 네. 이제 우리와 협력하고 국제 문제에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기회를 자꾸 마련해 주는 게 이제 결국은 뭐 해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변화의 주체가 북한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북한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그 폐쇄된 체제 속에서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정말 세계 무대 속으로 열린 무대 속으로 나온다라는 것이 굉장히 두려울 텐데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끊임없던 경제적인 어떤 교류, 네. 문화적 교류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럼요. 측면에 있어서의 네. 과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 이제 동서독의 경우도 이제 일관된 이제 통일 정책을 이제 추진해 왔거든요. 이제 서독의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그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그 일관된 이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지금까지 역대 보면 이제 정부의 변화에 따라서 서로 이제 다른 차원이 있었다라는 게 중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은 극복을 하고 이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다라고 해서 일관된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 모두가 좀 뜻을 모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 이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꼭 이게 통일 문제가 정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간에서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민간 개별 개인이나 단체가 조그만 분야에서 계속 북한하고 이제 소통을 하고 협력하면서 이제 북한이 이제 변화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당국에서 하는 그런 큰 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거는 뭐 네. 당국 문제가 아니다. 이제 당국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 민간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에 기여하겠다. 그런 참여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게 지금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함께 간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그럼요, 결국 그럼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아웅다웅할 것이 아니라 어깨를 맞대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그 길이 힘들더라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예. 네, 오늘 말씀 이렇게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